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2023년 10월 25일 무명 공개 썰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 그 8월 달에 그 이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바꿀 이 게임 체인저 여러 가지 이 조약들이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러 그 국제 정치적으로 변화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이 언론에서는 일체 이런 것들을 분석도 안 하고 이 보도도 거의 안 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현재 그 우리나라 이 그 언론 이 저 빨리 저 민영화 해야 할 때들은 빨리 이 민영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이 전혀 이 저 뭐야 국제 정세를 읽지도 못하고 중요한 내용들 다 빠지고 맨날 그 이 과거에 묶여 가지고 자기들 그 경제적 이득권 챙기려는 이런 그 구태 집단들이에요. 빨리 이 사람이 바뀌어야 이 뭐가 바뀌어도 바뀌지 사람 그대로 두고 뭐 바뀌어라 한다고 이 바뀌겠습니까? 결국 자르든지 민영화든지 해서 바꿔야 돼요. 중요한 내용들 전혀 어, 뭐 분석할 능력도 없고 아예 보도도 안 해. 여하튼 이 8월 20일 날 이 중요한 그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바꿀 만한 이 게임 체인저 조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 논평을 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이 오늘은 지난주에 이 미국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있었죠. 그리고 이 3자 이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이 8.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이 저 뭐야 이 일개 검사가 저 뭐야 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 같다. 그 일개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의 뭐 참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좀 많이 좀 선을 넘은 내용인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한미일 3자 공약 나온 거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아무리 봐도 이 윤석열 대통령 뒤에 보이지 않는 뭔가 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돼요. 지금 이 한미일 3자 공약 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 아주 그 우리 그 과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의 이후에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게 국제 정치 질서 한마디로 동북아 질서에 새 판을 짜는 아주 큰 키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요 내용이 앞으로 적게는 한 20년 이상 가게 될 걸로 이 체제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그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 한미일 3자 공약은 이 동북아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엄청난 조약입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왜 그러냐면 이 한미일 3자 공약 3자 협체가 결국은 이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지금 외교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북중러 요 진영대 자유진영 한미일 지금은 한미일이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8.15 경축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죠. 자유진영 전체가 다 이 옵저버 형태로 참여를 할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이게 명분은 이 안보 동맹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동맹으로 바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일 3자 공약에서 뭐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뭐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안 다루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해요. 자, 이 한미일 3자 공약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이겁니다.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뭐 북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북한은 이거 사실 저 둘째고 이건 뭐 북한은 이미 그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지 능력도 상실한 지 사실은 오래예요. 지금 중국을 타겟으로 분명하게 설정을 했다라는 점. 자,
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지금 핵심이죠. 경제 동맹이 중요하다.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경제 체제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보면은 이 공급망 재편, 요 얘기가 나왔었고, 새롭게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. 제가 이 누누이 강조를 했죠.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. 이 미국의 원천 기술, 일본의 소부장, 소재 부품 장비, 그다음 한국의 이 중간재 생산, 마지막 중국 조립, 요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지금 변경을 해서 중국을 아예 딱 찍었으니까 여기서 끊고 지금 뭐 다른 지금 요거는 제가 함구를 하겠습니다. 이 다른 그 3차 협력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중국을 고급 일본어 나가리 시키겠다. 그리고 이들끼리의 경제 동맹체를 만들겠다.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공급망 재편, 글로벌 서플라이 재편, 체인 재편.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, 이거. 두 번째, 기술 이전 금지. 과거에는 이제 그 중국에다가 이 한국이나 일본이 이 기술을 많이 넘겨줬죠. 탈취당한 것도 있고, 이거 이제 막겠다. 한마디로 기술적으로도 중국을 고립시키겠다. 이 확실하게 입장을 정했고, 이 세 번째가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. 뭐냐면 그 차세대 신기술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겠다. 이 지금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미국은 뭐 전 세계 뭐 다른 나라들 뭐 탈원전하고 막 그 뭐 엉뚱한 난 이것도 좀 의도가 좀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와중에 미국은 초격차 전략을 썼어요. 그래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차세대 기술을 막 키웠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AI, 뭐 양자 컴퓨터, 그리고 SMR이라고 그래서 그 뭐 원전, 뭐 여러 가지 차세대 기술들, 뭐 생체, 뭐 이런 쪽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우주, 항공 이런 쪽도 그렇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.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. 그런데 이때 이 일본과 한국을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해서 기술을 뭐 공동 연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? 그냥 이전해 주는 거지. 그래서 공동 소유로 가겠다.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 네 번째 중요하죠. 표준화 얘기가 나옵니다. 표준화. 이게 지금 핵심인데 표준화가 한국말로 뭡니까? 스탠다드 아닙니까? 스탠다드.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만들겠다. 만드는 국가로 만들겠다. 이거 아닙니까?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뉴스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. 뭐 별로 무관심하고. 자,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죠. 네,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공약 내용을 보면 이번에 그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었네요. 그리고 70년 만에 맞이하게 된 가장 큰 변화다. 지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 미소 간의 이 냉전 시스템에서 한반도가 이 자유진영의 최선봉에 서면서 최빈국에서 산업화 국가 그리고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배경이 되었죠. 그래서 안보적으로 최선봉에 있으니까 전 세계에 그 지원을 받는 명분이 생겼고 그리고 이 모델 국가로 이 상대 진영 그 소련이죠. 소련 쪽에 보여줘야 될 모델 국가로 성장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우리 그 반도체 대표적이죠. 이 미국의 사실상의 강제로 한국에 이식된 그런 주요 산업들이죠. 일반적으로 그 뭐 제가 그 K 엔터 방위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막 그 뭐 여러 사람들이 그
국뽕에 쩔은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잘나서 뭐 저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. 지금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만 대부분 그 대학에서 기술 관련, 공학 관련 지식들은 전부 다 아예 원수로 공부를 합니다. 한국에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. 그래서 전적으로 다 도와준 거고 뭐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뭐 저주받은 땅이다.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? 최전방에 있으니까 전방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보급을 뭐 고기를 나눠준다. 그러면 여기서 뭐 좋은 고기, 나쁜 고기 등급이 있을 텐데, 전방에다 좋은 고기 보내지. 저 후방에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핑핑 노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뭐 최고급 고기를 보내겠습니까? 우리나라도 지금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양한 간의 전쟁에 우리가 남의 전쟁에 참여를 해야 돼요. 아니 그 지도를 보면 그게 꼭 남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.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. 세계 시장 나가야지. 그래서 어 오히려 전 세계에는 안보적으로 안전한 그런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많습니다. 근데 여기가 그러면 가난하고 평화롭냐? 아니요. 맨날 서로 내전 벌이고 싸우고 죽고 막 이래요.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쟁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도 아니고 전쟁 위험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. 그렇게 보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도 평화를 누가 싸우고 싶어서 전쟁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어떻게 있습니까? 자, 여하튼 하던 얘기 계속 하면은, 자,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. 한미일, 정상회담을, 연 1회 이상, 개최한다. 정기적으로 만나네요. 정상들이. 그리고 외교부, 국방부,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산업, 장관이 그리고 안보실장도 있습니다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난다.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니까 이 조약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다.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랑 같은 효과죠. 지금 외부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이런 국가 체제를 또는 국제 동북아 국제 질서를 바꾸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이 한미일 정상회담 공약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공약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딱 이 얘기가 나왔죠. 작은 북대서양 조약기구, 아시아판 나토 이게 핵심이죠. 동북아 국제 질서를 지금 바꿀 거예요, 이게. 자,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면적으로 안보에 대한 협의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북한 얘기는 우리가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. 중국이라는 내용을 중국을 명시를 했어요. 그래서 대만 해협 양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. 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양안 간의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이 이 미국의 명령에 의해서 양안 전쟁에 참여할 의무는 없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할 메리트는 있다. 그래서 그걸 지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 왜 그러냐면 첫째 목적은 일본 견제 목적. 두 번째는 이게 이 안보 공동체가 이 경제 공동체가 될 거다. 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이철 박사 뭐라 그래야 되나 논평한 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안보적으로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분명하게 했다. 이 양안 전쟁 하겠죠. 할 것 같습니다.
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명분이 돼서 이 서방 세계 경제 공동체가 결성이 될 걸로 봅니다. 아시아판 나토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. 경제적인 부분. 지금 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해외 공급망 리스크. 왜 이래? 공급망 리스크. 이 얘기를 했네요. 광물, 배터리 등 핵심 물자가 뭐 어쩌고저쩌고. 자,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, 이 동북아 질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죠.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성을 하겠다. 그래서 중국은 이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나가리 국가니까 이 앞으로 중국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잊어도 되겠어요. 결국 시간의 문제지 중국은 망조로 갈 거다.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서방 세계가 쥐고 있습니다, 돈을.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도 뭐 사람들 얘기는 뭐 중국의 잠재력이 어떻고 뭐 중국이 이 WTO 그 가입을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WTO에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자본과 기술이 투자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좀 먹고 살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WTO에 가입되는 것도 미국이 강제를 해서 가입을 했지 사실은 WTO에 가입될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. 그때도 그 WTO 가입 조건이 안 된다. 지적재산권 뭐 이런 요건도 충족을 못 시켰고 그 노예 노동에 대한 뭐 그 인건비 저가 인건비 뭐 이게 뭐 뭐야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다 안 됐어요. 안 됐는데 미국이 그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런 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우니 이 맞춘다는 전제 하에 그 플랜을 받고 일단은 WTO에 가입시켜 주자라고 강제를 막 사실상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WTO에 받아주고 이 중국산 제품들이 이 서방 세계에 수출이 되면서 중국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? 공산당인데.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 이게 뭡니까? 미국이 얘기하는 거 약속을 지켜라. 약속 안 지켰으면은 너 이제 관세 부과. 그다음 이제 이 단계들로 쭉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WTO에서 탈퇴. 이러면은 이제 중국은 다시 모택동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지금 이 얘기가 명시됐죠.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중국은 볼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서서히 발 빼는 형태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. 자, 이게 첫 번째 공급망 재편. 두 번째 핵심 기술 탈출을 막기 위한 삼국법 집행 당국간 공조 체제. 자, 기술 이전 못하게 하는 거죠. 산업 스파이 다 잡고 그래서 자, 세 번째, 핵심이죠. 미래 성장 동력, 그래서 우주산업, AI, 양자 컴퓨터죠.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3개국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. 이제 기술 그냥 대놓고 이전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네요. 한미일 다.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었고, 그럼 뭐 사실상 그 차세대, 제가 시리즈로 만들었었죠. 우리 필독 영상 그 메타버스 스토리 핵심 국가가 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 국제 표준 협력 네트워크 구축. 여기에 미국과 일본과 함께 한국이 참여를 한다. 국제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네요. 기술 표준을 스탠다드.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미국 한국의 미래는 아주 밝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이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최소한 20년, 통상 한 4, 50년 정도 가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이러한 미래가 보장이 된 내용이죠. 아주 밝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나온 게 금융 협력을 위한 삼각 협력 차원 확대. 그래서
그렇죠. 이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상시 개최하겠다. 이게 그 금리, 환율 이런 것도 이제 협의를 하네요. 상시적으로.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서도 한반도의 그 경제 위기 때문에 나라가 휘청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겠습니다. 오히려 반대로 이 동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이 한국이 건물주가 되는 거죠.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자산들을 싸게 사는 그런 이 건물주로 바뀌는 형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외환 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. 그래서 이 배경이 한미일 3국의 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. 여기에 이제 그 뭐 영국, 뭐 프랑스, 뭐 이런 그 독일, 뭐 이런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까지 참여하면은 거의 뭐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이네요. 아시아판 나토가 사실상 뭐 그 오리지널 나토하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중국은 더 이상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? 그렇습니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이 한미일 3자 공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, 그 이 한미일 3자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이 안보보다 이 경제다. 요 말씀을 좀 드렸죠. 그래서 이 향후에 이 정권이 바뀐다고 이 손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앞으로 최소한 20년에서 많게는 한 50년 이상 갈 수 있는 동북아 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조약이다.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은 이 중국은 이제부터 잊어도 되겠다. 중국의 미래는 없다.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예 공급망에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.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 일각에서 그 일본한테 일본이 좋은 거 아니냐, 또는 일본과 미국한테 우리가 얻은 게 없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얼간이들이 좀 있는데, 아니에요. 이 한미일 3자 공약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그 지금 이 한미일 3자 공약에 만든 미국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이 원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의 원천 기술,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, 그다음 한국의 중간재, 중국의 조립,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나가는 거였었는데, 지금 미국이 새롭게 재편하는 내용은 이 일본과 한국이 이 원천 기술, 소부장 기술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, 일본은 원래 이 소부장이었고, 이 산업의 일부가 한국이 가져가고, 한국은 이 중간재 기술 그대로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 밑에 이 중국을 대체할 다른 이 3차 산업 국가들을 만들어서, 지금은 제가 항구할 겁니다. 만들어서 새로운 이 경제 블록, 글로벌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려는 조약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한미일 3자 공약의 핵심은 이 한국 키워주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한미일 3자 체제가 차세대 신기술들을 공동 개발, 그리고 표준화 한다고, 표준화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. 따라서 그 향후에 그 우리 유니콘 기업, 차세대를 이끌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이 한국이 많이 만들 예정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기술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면 그 기술들을 잘 받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그 모니터링하면서 밝혀 나갈 겁니다. 그래서
이 핵심적인 내용들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이 SMR 우리 이 원자력이죠. 핵에 대해서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우리나라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하는 그런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할 걸로 본다. 요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제가 지난 이 8월 20일 영상에서 비공개 영상에서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. 한미일 3자 공약, 이 동북아 국제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. 요 말씀을 드렸고 이 한미일 3자 공약의 결론은 첫 번째, 이 한국이 중심 국가가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곧 한국에 닥칠 엄청난 미래가 아주 밝은 미래가 예정이 되어 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중국 망한다. 요게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. 네.